네, 그런데 뭐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워낙에 기준금리가 높단 말이죠. 금리가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도 좀 축소가 되고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고금리의 영향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네. 거죠. 사실은 고금리가 거의 하반기서부터 2년 반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되고. 지속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 하반기에 그 연준에서는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발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우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기대감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 드디어 올해 이제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시기와 횟수도 중요한데 일단은 한 3차례에서 많이 보시는 분 6차례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3-4차례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1%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물론 이제 하는 총재께서는 연준 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길게 현 상황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드디어 임박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몇몇 군데서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미국과 똑같은 횟수는 아니더라도 네. 시작은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어떤 이 부분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전의 저금리 상황으로 돌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투자를 못 했었던 이유는 지금도 고금리지만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강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추세적 하향이 예상된다고 하게 되면 네. 그중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정보 습득력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좋은 지역 위주로 먼저 좀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가격이 뭐 소폭 반등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워낙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걸로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때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야 그래도 금리가?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차례 내려서는 고금리 그러니까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봤자 얼마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투자자들만이 지금 현재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들이고 네. 다만 그러면 수요가 예전만큼 꽉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적은 수요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실제 공급량이 많게 되게 되면 그 수요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반등되기는 어렵죠. 여전히 공급량이 많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그 나와 있는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아야지만 가격이라는 게 상승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게 되면 금매 몇 개만 빠지고 나서 가격이 다시 주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 물량이 많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반등이 좀 일어나긴 어렵고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A급 지역과 B급 지역이 있으면은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좋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외곽 지역 쪽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좋은 지역은 물건이 그래도 잘 안 나오고 버틸 거고 더군다나 매도자들도 내년부터 더군다나 매도자들도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이거를 보유하려고 하지 팔 생각은 없을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지역에 있는 공급 물량은 좀 사라지고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좋은 지역을 살려고 하게 되면 그런 지역 위주로 일단 가격 상승이 먼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네. 좀 또 양극화가 생길 심해지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예린 변호사님은요? 일단은 이제 그 금리가 그 올해부터 좀 완화되는 그 떨어지는 기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만 주택담보대출 받으셔도 이자만 한 300만 원 내셔야 되니까 이게 가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너무 수밖에 큰 부담이죠.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이게 이자가 급격히 이제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 역전세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고금리랑 유동성 축소 때문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물건을 찾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재개발 초기 단계라던가 아니면 재개발에서도 조금 특수 물건들 있거든요. 뭐 상가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그 범위 내에서 별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좀 투자를 하려는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승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 인하가 그 물가를 잡은 형태의 금리 인하라면은 그래도 수요들이 시장에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라면은 그는 그렇게 긍정적인 더 힘들어질 예, 수도.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네. 수년간.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면은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 줘야 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뭐 도심권 제외하고 타 지역들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려가느냐라고 보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IT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률 내년에 한 1.7%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뭐 IT까지 포함하면은 한 2% 초반 정도. 이 정도라면은 예년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침체되지 않는 국면이라고 하면 수요자들은 지금 상황에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요자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자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여러 재개발 재건축 오늘 우리가 얘기하니까 재건축 사업장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 사업체들도 유찰이나 또는 단독 입찰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과천, 여의도, 노량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유찰이나 단독 입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과천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도 이 용적률이 86%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뭐 180% 정도 되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사업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롯데가 포기를 하고 삼성물산 혼자서 지금 응찰할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갖는 그 도시정비 수주 실적 보더라도, 네. 지난해, 지금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현대건설이 그 전전해만 해도 한 9조 정도 실적을 가져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조 3천억. 그 다음에 GS도 7조 원을 넘겼던 그 사업 규모가 뭐 1조 9천억 정도 되고.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네. 대우도 5조 원 넘겼었는데 1조 1천억 정도면 거의 예전 대비했을 때 20% 정도밖에 네. 수주 실적이 안 나오는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아마 이 공급자들도 수요자만큼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보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자재값이나 공사비 인상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희망한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투자자, 그다음에 뭐 공급자, 수요자 이런 사람들도 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좀 잡는 상황에서의 그런 그게 또 중요한 금리 포인트네요. 인사로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 의한 그 금리 인하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경기 어떻게 침체까지는 보세요? 경기 침체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시장이 뭐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 때만 해도 한 4% 한 중후반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는 뭐 어떤 뭐 일정한 부양을 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예년에 보면 한 2% 정도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 정도 전망하는 수준이라고 본다라면은 네. 경기 침체까지 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봅니다. 제발 경기 침체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